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일주일 만에 요. 지수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또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밴드 쪽에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 아무래도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르는 것도 금방 오르지만 또 하락할 때는 더 빨리 더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월봉상 일단 월봉으로 봐야겠죠. 월봉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여기 790 포인트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이거 이 일봉상으로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 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다시 이제 하락의 첫 신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내일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고요. 반등이 안 나오면은 더 밀릴 거고, 755 포인트 여기를 깨면 이제 밑으로 계속 깨면서 내려갈 겁니다. 예. 내일 반드시 반등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깨면 안 되죠. 837을 다시 뚫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죠. 그리고 SG 제너레이션 그쪽 관련된 가스 관련주들 거의 작전이죠. 지금 3일 정도 됐는데 거의 종목들이 3일 동안에 약 90%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좀 친 거고, 이따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53 포인트 쪽을 이탈을 하게 되면 758 정도 되죠. 58을 이탈하면 그때는 거의 폭락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는 보진 않고 있고 일단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올 거 내일 왠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마이크론인가 오늘 실적 발표인가 아마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그걸 못 해봤는데 그렇고, 제 개인 신용이 지금 20조가 넘었어요. 20조. 그 개인 신용이 한 요 정도 솔직히 16조도 많은 거죠. 개인 신용으로다가. 그 신용 많은 종목들은 피하시고, 여기서도 그래도 한 17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 15조까지 좀 했다가 지금 20조까지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또 올랐어요. 1300 거의 한 32원에서 오늘 40원까지 간 것 같은데, 36원이네. 36원이고 약간 요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로 봤을 때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여기는 영원히 깨면 안 되겠죠. 여기 깨면은 엄청나죠. 여기는 깨면 절대 안 되는 자리고, 다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형태인데 형태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은 만나는 지점이 여기겠죠. 여기. 여기를 깨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근데 저는 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거기까진 보진 않고 있고, 오히려 위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투자 심리가 SG 뭐 증권해서 뭐 하한가가 동시에 8 종목이 하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적은 없죠. 근데 이번에 어이없게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가나 이런 걸 봤는데 기업이 뭐 나쁜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은. 저도 뭐 하림지주라든지 대성홀딩스, 삼천리 뭐 이런 걸 예전에 좀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가격이 낮았죠, 제가 추천할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2,300 여기 2,300 포인트, 이 자리 2,300 거의 한 42 포인트, 2,300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2,300 한 40 포인트.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된 하락의 신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직 이탈 안 했어요. 이탈 안 했고 뭐 2,600을 2,500 인데 현재 2,600 짜리를 돌파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안에. 그래야지 형성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는 좀 위험한 자리긴 한데 아직은 물론 뭐 여기서도 했잖아요. 제가 2,000 포인트, 2,200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였나? 700 포인트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긴 한 건데 약간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또 마찰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미국 눈치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좋진 않아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삼성에서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삼성이. 삼성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다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힘들 건데 일단은 삼성 쪽에 좀 정보들도 조금 아는데 그거는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고 멤버십 분들 혜택 업데방의 내용을 한번 또 공유해 드릴게요.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겁니다. 지수는 뭐 어차피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금을 30% 에서 40%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사는 것보다는 좀 보시고 바닥을 자리 잡는 그런 흐름을 보신 다음에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리고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리거나 하면 양봉에 사지 마세요. 양봉에 사지 말고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음봉으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손실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음봉에 사시고요. 한 기회는 와요 무조건. 왜냐 저는 급등주를 추천 안 해요, 급등 자체를. 보시면 가월투자증권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밑에서부터 2,500 원부터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가월투자증권을 보시면 보통은 뭐 지금 줄어들겠죠. 1,900 억이고 이병철, 이병철 회장도 아니고 뭐 지분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때는 뭐 안 좋죠. 안 좋고 요때까지는 괜찮아요. 영업이익 1,400 억, 1,000 억 여기서 좀 적자 안 좋죠. 그렇고 그다음에 성광, 성광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요것도 올해는 별로 안 좋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투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도 유보율도 빵빵하고 요 정도면은 뭐 괜찮죠. 세방도 볼까요? 세방도 마찬가지고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유보율도 빵빵하고 삼천리는 뭐 알아주는 종목이죠. 이거는 대장주였고 하림지주도 페노션까지 가지고 있고 얘네도 근데 많이 올랐죠. 서울가스도 마찬가지고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 다 기업은 나쁜 기업이 그렇게 없어요. 다 돈 잘 벌고 여기는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여기 때는 괜찮았어요. 21년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도 뭐 21년에 83,000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갔고요. 삼천리. 이것도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 83,000 원대였는데 52만 원까지 갔어요. 얘네가 거의 3년 동안 뭐 야금야금 좀 올린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제가 항상 위로 올라가는 정배열 종목을 이거는 근데 완전히 뭐 야금야금 이렇게 올렸지 야금야금. 거의 급등으로 안 올렸어요. 야금야금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거의 바닥이면 거의 한 거의 8만 원 정도죠. 제가 쓰는 게 8만 원 정도 8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한가 맞고 점화 이런 거를 만약에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1 억을 넣었든지 1,000만 원을 넣었든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뭐 1,000,000 원이 돼 있어 1,000,000 원. 1,000,000 원이 1,000,000 원 되고 1 억이면은 1,000,000 원 돼 있고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하한가 맞고 그다음 점화
그다음 점화. 내일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특히 17만 원도 이거는 비싸죠. 50만 원은 저거는 완전히 오버슈팅이고 50만 원은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음. 지금 자리에 17만 원은 통상 가치로 했을 때는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비싼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 있을 건데 물론 뭐 밑에 찍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도박성이죠, 도박성. 성광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얘도 지금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좀 올렸고요. 그리고 해방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뭐 9천 원이었던 종목이 5만 원 되고 아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9천 원인 게 5만 5천 원 되고 삼천리는 아까 봤지만은 7천 원 8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고 하림지주도 예전에 이거는 20 년도에 추천하긴 했지만 그때 7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18,000 원까지 이렇게 좀 올려 놓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죠. 거의 16만 원인데 50만 원 이렇게 만들고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로 4만 원대, 4만 원대 이 7,600 원대 매수가가 저 보시면 7,600 목표가가 12,000원 그죠. 12,000 원을 잡아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이게 13만 원까지 갔어요. 10배 넘게 갔어요 다. 오늘도 하한가 맞고 해방 같은 경우는 오늘 풀렸고 그다음에 다우데이터도 풀렸고 이렇게 올리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는 안 깨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천리 같은 경우도 삼천리가 아니죠. 다우데이터 안 깨야 되고 세방 같은 경우도 안 깨야 돼. 이 저점을 깨면은 그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른 거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뭐 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창정 가수 임창정 씨가 일단 자기도 이젠 지분 그 관련해서 연예인 기획사 그 지분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투자 권유를 받아서 이제 자기 와이프 계좌에 15억 을 넣고 그다음에 자기 계좌에 15억 을 넣었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연예인한테 30억 은 그리고 인지도 있고 또 저작권을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정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그런 거 방송 이런 것까지 하면 그리고 노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30억 은 쉽게 벌 수 있죠. 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요게 뒤에 더 큰 아마 세력들이 있겠죠. 그 작전친 세력들. 당연히 임창정이라든지 유명 연예인이나 또는 의사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겠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통장을 맡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주민등록증만 줘서 이제 계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했는데 이게 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한경이가 요거를 이제 물론 본인이 손실을 났다고 하지만은 뭐 세력들 뭐 골프장 쪽 해외 골프장 투자를 하고 뭐로 투자도 했다는데 이거를 몰랐다는 게 참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주식을 아예 몰랐다고는 하는데 그럼 주식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추천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벌리니까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얼굴 마담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조심할 게 누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또 인지도 있다고 해서 어 저 사람이 이제 돈 벌었으니까 사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어 공부를 하고 제 영상을 보시거나 제가 추천을 드려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본인이 '아 이거는 나도 영업이익 이 정도고 매출액 이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나도
사는 걸로다가 나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JS 님이 추천을 했어도 기업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분석하고서 기업 기본적 분석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무 문제 없겠다. 괜찮은데? 전망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 볼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대신 딱 관심을 가져 보는데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차트가. 기업은 굉장히 좋네. 와, 기업 굉장히 좋은데 사고는 싶은데 기업은 되게 좋네. 그러면서 전망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접근을 하면 안 돼. 차라리 이렇게 행보하는 종목에 물려 갖고 한 몇 년 동안 썩힌다고 해도 이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추천도 안 할 뿐더러 이렇게 올라간 정배열 종목은 아예 어 보기는 하는데 매수나 그런 건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왜 해요, 굳이. 바닥에서 기기는 종목도 있는데.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합니다. 다 하락을.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있는 종목들에서 사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20 년도에 추천 한번 드렸던 거고 요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양봉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음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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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르다 접근을 하면 이렇게 또 오르잖아요. 4%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셔야지 어 저렇게 위로 오른 정배열 종목들은 피하세요.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위험합니다. 여기도 조건 검색시 좀 있는데 차라리 이거 플레이드도 좀 얘도 좀 작전에 좀 비슷한 종목이긴 해요. 이것도 21 년도에 이때 추천드리고 좀 올라가고 했는데 차라리 이 기업이 좋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 횡보하고 있는 정배. 물론 횡보하다가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물론 뭐 급등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조사한다고 또 나오고 있죠. 급등주가 매력은 더 있죠, 당연히. 훨씬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위험하다는 거지, 급등주는. 트로컴 뭐 볼까요? 안 올라간 종목들 이거 저것도 봐 음봉에 다 기회가 오고 효성호인비도 좋은 종목이고 스페코리아 이제 뜯고 바닥에 기는 종목 해요.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이것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SKD인데 이것도 아직 가격을 제대로 못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천드리고 1년 거의 한 2년 돼 가는데 2년 돼 가는데 올 추석까지 올릴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지금 거의 20 년도 거의 23 년이니까 10 년이면 9 월이면은 거의 3 년이 되는 거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저는 25,000원 정도가 최고 저점으로다가 이렇게 봤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또 하락을 시킨 상황이에요. 시킨 상황이고요. 그러니깐 뭐 물린다고 해도 오히려 차라리 이거를 뭐 빗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종목 형식의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지금 이제 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 요게 좀 안 좋죠. 당연히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회복은 해요. 회복은 하고 부동산 그것도 팔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뒤쪽도 크게 문제는 없고 PR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배당도 좀 주고 이것도 지금 일봉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내일 23,000 원을 뚫을 것 같긴 한데 23,000 원을 뚫을 때 그냥 서서히 뚫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져 줘야 돼요. 터져 주면서 풀어야지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구간은 나올 거예요. 구간 나오고 25,000원을 뚫어 줘야지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수급을 보면 지금 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은 이제 다 팔고 있고, 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는 거의 여기서부터 보면 한 달 동안, 주기를 끝났으니까 한 달 동안 사고 있고요. 사업분들 좀 들어와 주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요 뉴스도 좀 나와 주고 있고, 야놀자 클라우드 뭐 합작법인 설립 뭐 그거 있고, 요런 게 좀 나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목표가 37,000원이 얘네가 SKD&D가 SKD&D를 인수한 가격, 그게 제가 알기로 37,000원이에요. 그게 프리미엄가 줘 갖고서. 디스커버리가 37,000원 대 얘네를 인수를 했어요. 원래 얘네가 SK가스, 서울가스, SK가스인데 헷갈려 죽겠네. 가스였나? 얘네가 SK가스였어요. SK가스가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디스커버리가 SK가스는 디스커버리가 최대주, 어떻게 보면은 뭐 연관돼 있죠.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연관돼 있고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죠, 바닥에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를 추천드렸던 게, 물론 뭐 세월이 지나서 저도 다 먹지는 못했지만은 2차 전지 종목 중에 에코프로가 거의 대장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요때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목표가 28,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야? 80만 원 가서 80만 원. 2만 원대 추천드리고 23,000원대 까지 추천을 드렸던 건데, 2000년 5월 18일 보시면은, 2000년 과연 여기겠죠? 2000년 뒤로 가면은 더 나오는데, 2000년 5월 18일을 보면은 요게 2만 원, 24,000원이 아니라 이 가격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것도 보시면은 2000년, 2000년도 보면은 거의 19,000원대, 18,00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18,000이면 한 30%가 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오버슈팅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좀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50 제가 볼 때는 이거 52만 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얘는 거의 끝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LNF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요거 19,000원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거 마찬가지로 10 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런 걸 왜 뭐라 들어가 이런 거를. 너무 위험하기 싫어요. 거의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랐고, ETF 같은 경우도 추천드렸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좀 되도록 피하시는 게 더 좋고, 저 SG증권 저 관련주들, 저기에 이제 있는 종목들은 다 이젠 거의 개인 투자자들만 피 엄청 보죠. 저거 완전히 거의 죽을 맛입니다 진짜. 여기에 만약 몰빵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전재산 몰빵, 그래서 몰빵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몰빵했다고 생각을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3일 동안 계속 하한가를 맞고 있고, 그래서 뭐 성정 씨도 뭐 투자해 갖고 손실, 지금 이제 한 10억 이상 뭐 손실을 보겠죠. 어제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내렸으니까 한 10억 좀 넘겠죠. 그 신용까지 해서 찍었다는데 또 세력이 신용을 찍는데 본인을 모르게 해 갖고서 찍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뭐 뒤에 뭐 세력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결국 사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배열 종목은 피하세요, 정배열 종목. 여기서도 좀 종목을 보면 안 오른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종목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감자 같은 거는 피하시고 프리마이치도 이것도 이런 것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보시면 요때 19,000 원대 그 종목 상담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거기 6만 원 7만 원 갔단 말이야. 얘도 어 "괜찮다.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들어가지 말라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거는 못 버텨요. 30%가 넘기 때문에 차이가. 삼화전자 이거 얘도 작전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 이거. 이것도 작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때문에 올라간 거야. 얘도 2 차 전지였나? 삼화전자 얘도 지금 보면 이런 종목도 피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작전이에요 작전. 지금 보시면 부채도 287% 인데 유보율이 130 이런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컨센서도 없고 적자잖아요 계속 지금. 3년 동안 적자고 올해도 뭐 적자 나겠어요? 적자 날 가능성이 높고 얘도 지금 월봉상으로 했을 때는 바닥권까지 뺐다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거의 잘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공시 뭐 있나? 이것 때문에 올라가네 이거. 유상증자가 또 있었네. 이거는 근데 작년 12 월인데 얘네도 뭐 돈이 없으니까 이거 특정 사막 콘덴서 어 사막 콘덴서 공업주의 1인 요쪽에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죠. 별 공시는 없는데 왜 올라갔냐 근데. 삼화전자. 이게 위험해요 삼화전자 이런 종목. 결국은 이것도 작전 세력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작전 세력이에요 이거. 세력주고 올라갈 수가 네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상한가 나가고 또 한 번 나갔는데 이렇게 해 갖고서 막 뭐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작전이 있어요. 한일사료. 부채도 엄청 안 좋고 한데 저게 뭐 바이오주도 아니고. 경동나비엔 이거 봤는데 경동나비엔을 잠깐 해 놨었는데 이거는 좋죠. 지금 경동나비엔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쪼끔 눌리면서 아니 겨울 대비했을 때 여름에 한번 들어가면 괜찮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하세요. 말씀드리면 이미 안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안 오른 종목. 쌍방울 어떻게 되지? 쌍방울? 이제 잘단 나잖아요. 쌍방울.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 1,500 원대 쌍용차 인수한다고 뭐 했다가 않잖아. 그냥 막 얘네도 작전이 있었죠. 그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쌍방울하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먹이사슬처럼 있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사부 상마 네트워크 이것도 여기까지 내릴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김사부 3 관련주니까 이제 뭐 방영하고 뭐 여기 뭐 얘기가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라.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내 생각과 같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종목을 분할로 사든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는 건 없어요, 무조건 사는 건. 제가 추천을 해서 무조건 100%가 다 올라간다? 예전에 한 80 몇 승률은 80 몇 프로 정도 됐었는데 100%가 안 되잖아요. 100% 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혼자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떼돈 벌겠죠, 떼돈. 때문에 돈 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좀 피하시면서 하시고요. 내일은 또 제가 또 영상도 좀 오랜만에 또 찍으니까 양봉을 지원을 받아서 봉이 나왔으면 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횡보하고 있을 때 저점 자리를 손절가를 잡고 이탈이 없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좀 저점 자리를 깼다가 다시 밑으로 빠 뺐다가 요렇게 밑으로 뺐다가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돌파한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을 들어가세요. 그런 종목이 오를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고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노는 날도 많아요. 근로자의 날도 있고 5월 1 일은. 예 뭐 쉬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5 월은 쉬는 날도 많으니까 학생들도 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저 8 종목 저런 종목은 피하시고 저거 차례하게 저렇게 당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이길 수도 없고 때문에 항상 승주나 이렇게 정별 종목을 올라가는 거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